네, 국법의 정답, 국토계획법의 5번째 파트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배우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이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지문으로 이렇게 여러 번 나왔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제짜리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파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광역계획권은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지금 보면 자, 국토부 장관하고 여기 보시면 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공법에서 시도지사는 특별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 도지사라는 5명을 지칭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냥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데 우리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인천을 묶고 그 밖에 이제 경기도 쪽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게 서울시 광역계획권입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이런 개별 시군들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 인천, 경기도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자, 실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계획권입니다. 이게 수도권 광역계획권입니다. 또 우리 부산에 가보면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경상남도, 양산과 김해시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부산하고 경상남도 전체는 아니고 부산하고 자, 양산과 김해시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김해시와 양산시가 묶여 있으니까 이것도 부산하고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하고 경상남도보다 높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광역계획권이 전주권하고 청주권 이런 데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 군산, 익산, 완주 그리고 청주를 중심으로 주변에 진천, 음성이라든가 괴산, 보은 같은데 자, 이런 지역들을 묶을 때는 아까 우리 서울이나 부산처럼 광역시라든가 서울특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도 안에서 개별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묶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2개 이상 도시를 기능 연계하려고 묶는데 이 전주시, 김제시, 군산, 익산시, 완주군, 청주시, 진천, 음성, 괴산, 증평군, 보은군 이런 데는 다 청주를 중심으로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데 자, 특별시라든가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군끼리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바로 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공부하실 때 가급적이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이면 서울권 같은데 수도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정하는 데는 전주권이나 청주권 이렇게 아예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정을 할 때는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개 이상 도시가 묶이는데 자, 인접한 2개 이상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을 묶는데 묶는 형태가 자,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를 대상으로 묶을 때는 구나 군 읍면 단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역계획권을 묶는 형태가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는데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전주를 포함해서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5개가 묶여 있죠. 이거는 전부를 묶은 겁니다. 광역계획권 묶는 형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주하고 김제, 군산이나 익산 이렇게 일부 이런 식으로 전주가 일부만 들어가고 김제가 일부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도 광역계획권을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묶는 형태는 인접한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지정을 하는데 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일부를 대상으로는 정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자기 하급자인 시도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지사도 자기 주변에 있는 시도지사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는데 도지사가 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걸 잘 보십시오. 자, 일단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하급자인 시도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은 안 듣습니다. 자, 시도나 시장문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을 하는데, 자, 도지사가 정할 때는 자, 심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어야 되겠죠.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도나 시정문수 의견을 들으면서 요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고 같이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하고 시장문수 의견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기 위에는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구별을 좀 해서 보시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도지사가 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개념입니다.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청취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자, 지정 요청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같은 관청은 국토부 장관이라는 지정권자, 도지사라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지사 같은 관청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군수 같은 관청은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요청도 할 수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시면 당연히 X입니다. 자, 광역계획권은 서울권은 국토부 장관, 전주권이나 청주권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데 지방도시계획의 심의가 나오시면 안 되는 거겠죠. X입니다. 이걸 지방도시계획이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하급자인 시도,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네요. 옳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3번. 자, 4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지정 요청 같은 거,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해야 된다. 자, 좀 전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이게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치는 케이스, 또는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걸쳤을 때는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면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권 같은데, 서울권이나 부산권 같은 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지정이 아니라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상급자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됩니다. 틀린 질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들 공부하시고 우리 34회 때는 한 문제짜리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옳은 거를 찾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거 잘 보세요. 다 설명한 거 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도, 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자, 2군데 도에 걸치거나 뭐 2개 이상 시도 이런 데 걸치면 해당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 그러면 전주권이나 청주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도지사가.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려면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까지는 맞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랬으니까 도지사가 주어입니다. 도지사가 주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4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자, 시도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시도,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이거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자, 의견 청취는 맞죠. 국토부 장관 하급자인 시도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건 맞는데 이 심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요게 맞는 거네요. 5번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조금씩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별도로 좀 잘라서 이렇게 공법의 정답 형태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 열심히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공법에서 좋은 점수 얻으시고 중개사 합격하셔서 또 좋은 인생, 제2의 인생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계획하시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